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목요일 새벽 4시 4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걱정이 돼서 일찍 좀 눈이 떠졌습니다. 자, 주가가 급락할까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또 어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당장의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너무나도 또 걱정이 되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요. HLB만큼은 오늘 가냐 혹은 내일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추가 매수를 못했던 분들,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하락 기회로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9월에 남아있는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자,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이유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 이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언제나처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체하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나타났던 이러한 엄청난 하락 변동성, 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FDA 승인에 문제가 생겼나? 자, 이런 생각에 매도를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자,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자,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또 바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유한양행에서, 자,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기사 내용 잠깐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자, 미국 진출 국산 항암 신약, 자, 1호 탄생했다. FDA 유한양행 렉라자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다. 자,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자, 항암제 이 국내 1호 FDA 승인에 대한 타이틀을 유한양에게 뺏겼다라는 거, 그리고 유한양행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상승 출발했다가 전부 다 상승 흐름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HLB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한양행 차트인데요. 자,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상승폭 전부 다 반납하고, 자,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HLB도 자, 승인이 되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유한양 FDA 승인 이슈 이후에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초의 타이틀을 뺏겼다는 부분, 그리고 FDA 승인 이후에 오히려 재료 소멸로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과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 걱정하지 마시고 9월 대기 중에 있는 일정을 보면서 보유하시면 된다. 자,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번 하락 기회로서 활용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막연하게 여러분들께 뭐 듣기 좋은 이야기 드리려고, 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자, 그동안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자, 이 다른 종목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전에 IR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자이라는 종목이고요, 베이진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나타난 이후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159%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FDA 승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첫 번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가 104%의, 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베이징도 어떻습니까? FDA 승인이 나타나고 나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났다가 주가 조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00% 이상, 자, 4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겠죠. 유한양행도 동일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닥권을 다지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HLB와 유한양행, 자, 성격 자체가 다르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얀센에다가 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자,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해서 얀센 쪽에서 자, 병역요법에 이 FDA 승인을 받은 거고요. HLB는 어떻습니까? HLB 직접적으로 그리고 항서제약과 함께 리보사라니 캄렐린주마 병용요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FDA 승인에 대한 이 도전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러면 자, 유한양행처럼 로열티에 대해서 10%를 받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나중에 FDA 승인이 된다 했을 때 그 직수혜를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끝난 게 아니고 남아 있다. 아직 FDA 신청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9월 20일 이전에 FDA 재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 서류 제출에 대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 일정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체크해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 갈 수가 있겠죠. 어떤 종목이건 간에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체들, 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이 있고요. HLB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자, 주가를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외인들의 물량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 세워갈 수가 있는데,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려 보면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증권, JP 모건 쪽에서 물량 이탈이 있었고, 이 물량 NH투자증권, KB증권, 자, 키움증권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자, 중요한 것은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만 매수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쪽에서 물량을 던졌다라고 해서 나도 여기서 물량을 던져야지, 이런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게끔 대응을 해가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는 거고, 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2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여전히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 증권, 메릴린치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구입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창구고요. 자, 특정 라인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공매도 잔고를 갚아 나갔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64,000원에서 65,000원, 자, 이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이 라인에서만큼은 우리가 자, 이들과 함께 추가적인 물량 매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물량에 대해서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도 이런 하락 변동성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갚아나가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번에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자,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에도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시 한번 64,000원에서 65,000원이 아니라 자, 8만원 후반대에서도 자, 공매도 잔고가 들어왔다. 자, 쇼커버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락 안에서
물량을 갚아 나간 게 아니라 최소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도 공매도 잔고 쇼커버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걱정보다도 여기서 하락은 제한되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물량이 나왔던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리고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잠깐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들도 하단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이 흐름 안에서 물량을 던졌지만 다시 한번 하단에서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 충분히 나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현재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255만 주가량의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공매도 잔고 금액을 봤을 때 2,300억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 이상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최소한 현재 130만 주에 가까운 이 물량을 두 개 창고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물량들에 대해서 쇼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린치 두 개 창고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들과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이런 모든 부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 전부 다 요청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또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에스모 유럽 암학회에 대한 부분이 예정되어 있고요. 9월 20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0.25%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0.5%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월 20일 이전에 전주에 서류 제출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9월 13일 이전에 그러면 이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전부 다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의 번호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H 또는 한글로 H 이렇게 종목명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번에 다시 한번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갈 건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어로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H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전부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 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장 중에는 제가 수급적인 변화들과 그리고 일정에 따른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이슈 관련해서도 전부 다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9시 전까지 남겨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늦게라도 보시는 분들도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전부 다 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H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2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텔레그램방까지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원웨이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고요. 이 가운데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HLB FDA 승인이 기정사실이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전부 다 또 이런 코멘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률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입장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도록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전부 다 보내드려 볼 겁니다. 아시겠죠? H라고 남겨주시면 이 세 가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여러분들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매도할 시점 전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자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많게는 3년에서 4년 또 끌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매도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대응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해 보시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계좌 상황도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함께 또 추가적인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임상 3상에 대한 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지금 당장 또 여러분들 접근해야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급등하고 나서 그때 살 거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